안녕하세요. 나의 아이리님,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July 4th라고 해서 독립기념일이고, 그래서 어제 운동하러 가니까 진짜 헬스장이 텅 비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이고요. 감정적으로 정말 많이 안정되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수면의 양과 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심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내가 가장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루틴이다라는 거. 네,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죠? 앱이 열리지가 않네요. 지금 책 읽어야 되는데. 오케이, 열리겠죠 뭐. 네, 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진짜 많이 덥고 한 오늘 94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이 있어서 얼마나 또 행복하고 많은 걸 느끼게 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하윤님께 편지를 이메일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책에 좀 많이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행복이나 불행이냐, 당신 마음은 깨달렸다. 힘이라도 행복을 향해서 등을 밝은 파동, 쉽게 생각하기, 가볍게 생각하기. 진짜 생각의 반만 줄여도 인생 거의 모든 생각만 줄여도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쓸데없는 망상들, 이유 없는 망상들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생각을 줄이면 인생에 거의 진짜 반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반도 넘는 것 같아요. 한 80% 이상? 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좋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시험에서 빵점 걱정할 것 하나 없다. 괴로울 때일수록 신은 열심히 신호를 보내준다. 정답은 당신의 본심입니다. 가난한 생각을 하면 가난 신이 따라붙는다. 아내의 풍요로운 파동이 남편의 금전 운을 높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너무 재밌겠어요. 3장, 4장 다 너무 재밌겠는데? 개성과 자유를 알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유유상종의 파동, 강한 파동을 내보내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개성입니다. 대처법이 문제입니다. 남의 돈에 참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협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성공하면 눈에 띄는 건 당연합니다. 남과 다른 해석을 하면 진실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짝을 이룹니다. 약해진 마음은 상대방을 기어오르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쌀에 의해 움직인다. 이득을 보고 큰 이득을 취하십시오. 좋은 일은 모두가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경영이니까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문 공부는 3살 때부터 시작해도 늦습니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별이 돋보이는 건 밤하늘이 어두우니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6장, 약간의 요령으로 인생은 크게 호전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자.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뚱한 표정이라서 호감을 못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행복해지고 나서 행동하십시오. 요리를 하나 더 하면 바로 일이 즐거워집니다. 취미와 이퀄 돈이 든다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멋진 말투를 써봅시다. 피해자 의식보다 감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성장은 멈추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6장. 약간의 요령으로 인생은 크게 호전됩니다. 약간의 요령으로 인생은 크게 호전된다. 약간의 요령.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시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국무장으로 에도마고를 연 초대 쇼군은 이러한 유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평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사람의 평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항상 서두름 조급함. 부자유함을 당연히 여기면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부자유함을 당연히 여기면 불만은 생기지 않는다. 부자유함? 자유함이 없다라는 건가요?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한데? 마음에 욕심이 솟아오를 때는 괴로웠을 때를 돌이켜 보아라. 인내는 무사히 길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초석이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어제 저녁을 조금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갑자기. 어쨌든 자, 분노는 적이라고 여겨야 한다. 분노는 적이다? 인내는 무사히 길고 평안히 즐길 수 있는 초석이다. 인내, 분노는 적이라고 여겨라. 맞아요.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는 것은 내 몸에 해를 끼친다. 자신을 체크하라. 남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변이 지나친 것보다 더 낫다. 이 유훈을 읽어보면 이에야스는 어지간히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에야스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천하를 지려고 이쪽을 공격하고 저쪽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거점인 미카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급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에야스라고 하면 묵직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또 인상이 싹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는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는 말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쵸? 행동이 더 중요하죠? 맞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말만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전에는 참 말이 중요성이었는데 요즘에는 행동,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위한다고 이리저리 챙겨주지만 저한테는 그게 성가시기만 해요. 이런 심정을 어떻게 털어놓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건 파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보내거나 기분 나쁜 거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파동을 품고 있으면 나한테 폐만 끼친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서 사라지게 된다.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파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내가 항상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보내거나 기분 나쁜 건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파동을 내뿜고 있으면 나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고맙지만 민폐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맙지만 민폐다. 고마움을 느낄 때는 있어도 민폐라고 느낄 때는 고마움을 느낄 때는 있어도 민폐라고 느낄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고맙지만 민폐다. 고마움을 느낄 때는 있어도 민폐라고 느낄 일이 생기지 않는다. 설령 참견에 간섭이 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그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집요하게 무슨 말을 하려 들면 아니 됐어요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흘리거나 거절할 용기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고맙지만 나에게 폐만 되는 일을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됐어요 하고 잘라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듣고 흘리거나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싫은 거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나한테 솔직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괴롭지 않을까. 어떻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좋은 사람을 그만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거짓말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내키지 않은 일을 권유받았을 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미안해 라고 적당한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거짓말을 활용해라. 오늘은 일이 있어서 미안해.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싫은 거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나에게 솔직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괴로워요.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되네요. 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을 어제 좀 배부르게 먹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내키지 않는 일을 권유받았을 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미안해 라고 적당한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평소보다 더 활짝 웃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자꾸만 얼굴이 굳어지고 표정이 흐려지지 않는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활짝 웃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응은 부드럽지만 내 의지는 그야말로 강철처럼 강하다. 그거야 나한테는 내 의견이 있으니까요. 내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고 원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소가 부리는 마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나 역시 꼭 참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는 참으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5번이나 거절하면 6번째는 권하지도 않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다.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잠도 8시간밖에 못 잤고, 일단은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뭘 좀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운동을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독서를 해볼게요. 네,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제 저녁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더니 책을 읽을 힘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먹었더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이토 이토리님 책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죠. 역시 모든 사랑과 자비는 탄수화물로부터 나고 간단하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왜 그렇게 먹었는지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더워가지고 배는 고픈데 뭔가 잘 밥이 안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항상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보내거나 기분 나쁜 건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파동을 품고 있으면 나한테 폐만 끼치는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고맙지만 민폐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는 있어도 민폐라고 느낄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참견에 간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더워도 이렇게 불을 켜야 되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불을 켤 수가 없어가지고 눈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지금 날씨가 선선해져서 불을 켜니까 훨씬 눈이 편해졌어요. 어둠에서 책을 읽는 건 진짜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참견에 간섭이 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그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집요하게 무슨 말을 하려 들면 아니 됐어요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흘리거나 거절할 용기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고맙지만 나한테 폐만 되는 일은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좀 더 나한테 솔직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괴롭지 않을까요? 좀 더 솔직해지니까. 저는 너무 솔직해서 다르긴 한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싫은 걸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좀 더 나한테 솔직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좋은 사람을 그만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거짓말을 잘 활용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미소의 힘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읽었는데 미소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미소를 띠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이게 실력이다라는 거. 독서노트 해야겠어요. 이 말은 나의 의사,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는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미소를 띠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곧 실력이다라는 거. 맞아요. 왜 이러죠? 그래서 내키지 않은 일을 권유받았을 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미안해 라고 적당한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도 내키지 않은 권유를 받았을 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미안해 라고 적당한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평소보다 더 활짝 웃습니다. 미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항상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자꾸 얼굴이 굳어지고 표정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활짝 웃으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응은 부드럽지만 내 의지는 그야말로 강철처럼 강합니다. 그거야 나한테는 내 의견이 있으니까요. 내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소가 부리는 마술이다. 상대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었고 날 쉽고 참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는 참으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5번이나 거절하면 6번째는 권하지도 않게 된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미소. 항상 중요한 건 그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얘기할 때는 나 내기 싫어 이렇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인 건 알아. 하지만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뚱한 표정이라서 호감을 못 얻는 것입니다. 미소가 없는 사람은 참 인생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는 미소. 남의 이야기를 웃으며 흘려들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미움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웃음을 흘려 듣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미움을 받은 일은 절대로 없다. 아, 미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 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뚱한 얼굴로 있으면 금세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서 금방 눈밖에 많게 됩니다. 이 표정이 진짜 중요하게 한 것 같아요. 뚱한 얼굴.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둘 때도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퇴사하는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웃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회사에서는 악한 사람이 그만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좋은 파동을 믿으면서 그만두는 것과 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드디어 회사를 나가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파동을 받으며 그만두는 것의 차이가 당신의 앞날을 크게 좌우합니다. 좋은 파동을 받으면 그만둔 사람은 다음 회사에서도 반드시 잘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안 좋은 파동을 받으며 퇴사한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안 풀립니다. 꼭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다들 나한테 심술을 부렸다 라는 피해자 같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표정과 말,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령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기분 좋은 웃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크게 변화합니다. 기분 좋은 표정, 미소, 어떤 때라도. 우선 행복해지고 나서 행동하십시오. 맞아요. 기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기분, 감정, 생각들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라는 거. 대체로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죠.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진짜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창문 열기도 더운데 이렇게 하루 종일 시원한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제가 어제 네일을 했어요. 제가 직접 했는데 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손이 너무 예뻐서 감사하다, 피부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연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 얻으면? 공부 잘하면? 그냥 돈이 더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마음이 더. 뭐 지금도 행복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뭔가 있으면, 연인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연인이 있으면 또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갈등 때문에 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들을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내가 지금 원하는 욕구가 있어도 그걸 이뤄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또 그 나름의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찾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냥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면 돼요. 내가 늘 티밴드를 입은 미녀를 상상하며 즐기듯 당신도 좋아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단박에 행복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피곤하죠? 그런 작은 행복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작은 행복이라도 좋으니까 아무튼 그 순간에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실력은 나의 선택에서 오는 거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기로 다짐하고 그 선택을 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 실력이 많이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보면 행복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려고 하는 그 훈련, 수련 등을 한 5년, 6년 정도 하니까 그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긍정적이고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실력이 매일매일 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행복이 마치 줄줄이 고구마처럼 더 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맞아요. 작은 행복에서도 행복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 파동으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운을 나에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멋진 친구가 생기거나 좋은 일을 얻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선 행복해진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파동을 내보내면서 행동하는 것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우선 행복해지고, 왜냐면 이게 방향타를 결정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 이 기분, 나의 파동이 행복해지는 긍정적인 기쁨의 파동이 있을 때 그런 행복이라든지 기쁨, 긍정의 것들을 끌어당기니까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니까요. 진동수 파동 이러죠. 여기도 독서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줄여도. 자, 그리고 좀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누군가로부터 행복해지는 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받으며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가 게임만 하고 지내면 화를 냅니다. 그러시면 부모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게임이 없었을 뿐이지 만약 있었으면 그들 역시 푹 빠졌을 게 분명합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냥 하게 두면 됩니다. 게임을 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이 다음 행복을 부를 테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화를 내며 게임기를 뺏으면서 아이의 머릿속에는 행복해지는 건 잘못된 일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꼭 자꾸 공부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 인식이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제가 좀 먹어서 그런지 앉아있는 상태가 되게 불편하네요. 제가 몰입으로 가기 전에, 그쵸? 아직 집중으로도 못 간 것 같아요. 집중과 몰입으로 가기 전에 이런 좀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드는, 꼭 이 과정을, 이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쵸? 신기해. 어쨌든,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었다면 그냥 하게 두면 됩니다. 게임을 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이 다음 행복을 부를 테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화를 내며 게임기를 빼앗으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행복해지는 건 잘못된 일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꾼짝꿍 공부에 꼭 참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 인식이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게임만 하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니까요. 맞아요. 인생은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니까요. 저는 여기에서 진짜 큰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든 돌아가게는 되어 있다. 지금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뭔가를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망상,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에 휩쓸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생각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졌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마음 먹어서도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건 진짜 나의 기분, 이 기분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생각만 줄여도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든 즐기면 인생이 좋아지는 일은 있어도 나쁘게 굴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는 부모가 있는데 정말로 인생은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제 80, 90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이 예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조금만 너무 우왕좌왕,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움 가지지 말고 그냥 잘 될 거라는 그 암을 가지고 잘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거? 생각은 사실은 이게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무의식에 있는 그 무의식의 밭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좀 무뎌지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저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저 인생에서는 좀 큰일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강아지가 천사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좀 나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잘못해졌던 거에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결론은 너무나 최선을 다했다. 이 강아지를 위해서. 그리고 강아지가 너무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고 크게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견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 2달 정도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잘된 일이었고 내가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건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강아지에게 책임을 지고 사랑을 주었고 내가 강아지와의 시간이 강아지 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네요. 행복했고 우리 강아지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어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했었다고. 내가 왜 이러지 또 갑자기?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강아지가 한 2달, 3달 전쯤에 이제 치매가 왔는데 그때 다행히 모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마음의 정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 더 좋은 일이었다. 왜냐면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고 잘 먹지도 못했거든요.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건강하게 청사가 되어서 하늘을 갔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책 읽어볼게요. 왜 이러죠? 뭐든 즐기면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일은 있어도 나쁘게 굴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는 부부가 있는데 정말로 인생은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그냥 지내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 상태, 동감력이죠. 또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부모의 깊은 의심이 감당 안 되는 나쁜 상황을 불러와서 그렇습니다. 나처럼 인생은 분명히 잘하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 나의 인생은 분명히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이 생긴 건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고 너무 서로가 힘들지 않게 너무 사랑스럽고 안정적으로 천사가 되어서 하는 나라로 잘 갔고, 또 분명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처럼 인생이 분명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됩니다. 맞아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저와의 깊은 인연 17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이 인연이 끝나고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 그런 운명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놀이를 하나 더 하면 바로 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약간 뭐 고민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밝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쉽고 재밌게 생각하면서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자꾸 생각하려 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그 인연을 맞이했을 때 세상이 주는 선물을 나에게 잘 받아들여 보자라 했거든요. 분명히 이 인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그냥 가볍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사실 이걸 막 분석을 하고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게 막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제가 그냥 쉽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저 쉽고 가벼운 문제거든요. 하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서 놀이를 하나 더 하면 바로 일이 즐거워집니다. 놀이를 하나 더 하면 바로 일이 즐거워진다. 놀이는 뭐 취미가 되겠죠? 일 그 자체는 싫지만 고객이 고맙다는 말이 기뻐서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 자체는 사이트 이토리님도 싫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런 감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트 이토리님이 아니라 그런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건 싫지만 그 속에 플러스 요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아슬아슬한 것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저 뭔가 지금 항상 제 인생의 하나의 철학이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감정, 긍정적인 기쁜 감정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일을 좋아할 수 있느냐 하면 역시 그 답은 놀이밖에 없습니다. 놀이가 부족하니까 일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놀이를 한다. 책을 읽으면서 놀이를 한다? 근데 책 읽는 거는 저는 취미고 놀이예요. 근데 이게 또 저에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운동? 이것도 놀이예요.
이것 또한 저에게 놀이기는 하지만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설레. 책 읽고 운동을 생각하니까. 근데 또 이게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걸 전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나 필요한 것에 돈을 쓰고도 더 놀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이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노는 즐거움을 맛보면 즐거워서 그만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올린 아이디어를 실천해보는 사이에 어느새 수입은 쑥쑥 늘어나게 됩니다. 된다? 늘어나게 된다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이거를 늘어나게 된다. 된다. 이게 틀린 거를 좀 제가 그쵸?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비어도서를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Oh no.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출세했거나 고객이 늘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가 따르니까 분명 일하기도 재밌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금세 생각해낼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돈 벌 궁리를 하면 그 지혜도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돈 벌 궁리.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래서 지혜도 샘솟게 되어 있다.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걷어가고도 또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이 분명 머릿속에 떠오를 테니까요.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Now, screen freezing 됐어요. 한 번씩 이렇게 책이 스크린 프리징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스크린이 프리징 되면서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돈 벌 궁리를 하면 그 지혜도 저 진심으로 돈 벌 궁리? 진심으로 해야 된다. 고객의 감사를 받으면 누구든지 기쁠 것이고 그건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언젠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사를 표현해주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까지고 행복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내가 나한테 감사하면 되죠. 나는 매일 내가 원할 때 감사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반면에 놀이로 일하는 즐거움을 발굴해 나가는 건 모두 내 행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플러스의 감정과 마이너스의 감정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기에 놀이 하나를 더함으로써 그 균형의 시소가 행복의 방향으로 확 기웁니다.
일이든 뭐든 재미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취미는 돈이 든다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실컷 놀아라 등의 말을 하면 꼭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는데도 돈이 든다면서 말입니다. 나는 돈이 드니까 일이든 뭐든 간에 열심히 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라는 게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즐기면서 하면 효율이 좋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건 10시간씩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 책 읽는 거 매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설레요. 이 책을 봤을 때. 근데 그건 즐기면서 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거 며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열심히라는 이 단어 별로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지만 놀이에는 돈을 쓰기 싫다거나 지금은 아직 놀이에 투자할 자금적 여유가 없다면 그냥 돈이 안 되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들 투자하면 재밌고 즐거운 일에는 돈이 든다라고 하는데 조금 머리만 굴리면 돈이 안 되는 놀이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짜내지 않으니까 돈 드는 오락거리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퀴즈를 내곤 합니다. 요즘은 여성이 외도를 허락할 때는 언제인가? 여성이 외도를 허락할 때가 있나요? 라는 퀴즈를 나한테 내고서 본인도 외도했을 때 결혼을 이르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본인이 외도했을 때라도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편의 외도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아내라도 그게 자기 일이라면 분명히 이해할 게 뻔합니다. 사람은 본인이 외도했을 때 가족이 자기 보신을 중시하는 법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는 혼자 있을 때도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도 참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철봉이 취미인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철봉이 취미인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퇴근 후에 공원에서 철봉을 한다고 합니다. 철봉이라고 하면 그냥 혼자 묵묵히 연습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이런 식으로 놀 수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여럿이 모여 하면 떠들썩하고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돈이 안 되니 이렇게 좋은 취미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헌혈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 헌혈센터는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헌혈한 사람은 주스나 차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여러가지 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센터에 따라 설비는 제각각이지만 개중에는 멋진 카페 같은 곳도 있어서 느긋이 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혈액 검사 결과도 알려준다고 하니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장점도 있고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실감을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은가요?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하면 돈이 들지 않는 놀이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미는 돈이 든다 와 같다 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돈이 안 되고 즐거운 놀이부터 찾아보자. 즐거운 놀이, 멋진 말투를 써보자.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분, 모든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향타대로 가는 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분, 감정 이대로 내가 말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멋진 말투를 써봅시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취직난 속에서도 몇십 곳이나 되는 회사들의 입사 시험을 보고 간신히 지금 직장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사하는데 큰 고생을 한 사람은 회사가 아무리 싫어도 그만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조언을 해준다면 우선 말투부터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회사원이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몇십 곳이나 되는 기업 중에서도 멋진 이 회사와 인연이다 하지만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직설적으로 회사가 싫어서 때려치웁니다. 같은 발언을 할 때와 상당히 인상이 다를 것이다. 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이직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어떻게 입에 올려야 멋진가? 멋진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리고 신이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기가 많아집니다. 멋진 말을 하는 거. 세상이 신이 편을 들어준다. 그게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그 이유가 천사님이 그리고 신이 편을 들어주기 때문이구나. 아이고,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먹으니까 또 잠이 오고 약간 졸리고 청소해야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싫지만 그만둘 수 없다 라는 말 가지고도 그 누구의 호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저 푸념에 불과하니까요. 이제까지 신세를 진 회사음담을 하는 건 아주 골사나온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령 진심과는 다르더라도 멋진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몇십 곳이나 되는 그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이 듣고 안심할 만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쉽사리 회사를 그만두지 못해서 괴롭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퇴사하면 또 그런 푸념을 입에 올릴 것입니다. 맞아요. 아예 맨 처음 구직 활동을 했을 때를 떠올려봅시다. 운이 나쁘면 전부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부디 저희 회사에 와주십시오 라고 나를 채용해준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운이 좋습니다. 당신을 채용해준 회사니까 좋은 곳이 맞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성장은 지금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라면 다들 응원해주지 않겠는가. 아, 참 상향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합니다. 상향심? 에고야. 상향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사전을 찾아볼까요? 사전 검색 기능이 있어요. No. 사전 상향식. 아, 위쪽을 바라보는 형식이구나. 상향심이란 게 없어요. 이게 왜냐면 오케이, 사전에 상향심이란 게 없네요. 상향심이라는 마음이 위쪽을 바라보는 큰 마음이 이런 뜻인가? 어쩌면 당신의 멋진 말을 들은 사람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멋진 일자리를 소개해 줄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멋진 말을 씁시다. 네, 이렇게 지금 책을 읽었는데 밥을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푸드콤마가 지금 식곤증이 왔어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긴 해요. 일단 생과차를 좀 마시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남은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린님 남은 루틴 남았으니까 남은 루틴 더 잘하고 오늘도 이렇게 독서 노트 1차적으로 한다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